36번 한번 볼게요. A에서부터 E까지 중에서 3명은 진실말을 말하고 나머지 2명은 거짓말을 말한다. 자, 이제 2명을 거짓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3명이 진실이고요. 자, 이들 중 그 직원이 아닌 사람이 2명이라고 했을 때, 자, 직원이 아닌 사람이 2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차례로 제시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A, B, C, D를 다 읽으려고 하기 전에 좀 주목할 만한 조건은 뭐가 있냐면, A가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대요. 그죠? A가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상태에서 뭘 찾아볼 것인가? 직원이 아닌 사람이 2명이다. 자, 그럼 A 한번 볼까요? B와 C 중에서 한 명은 진실을 말하고 한 명은 거짓을 말한다. 그 다음에 B. 자신과 D는 직원이다. 그 다음에 C. E는 기업의 직원이 아니고 D는 진실을 말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D는 A, B, C 중에서 2명은 진실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B의 말이 진실이면 A는 직원이 아니다라고 돼 있는데, A는 이미 뭡니까?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분은 A는 이미 직원입니다. 그죠? A는 이미 직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는 이 친구가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 이 친구가 일단 거짓이라는 거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기업의 직원이지만 D의 말은 거짓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쵸? 얘도 보면 A는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여긴 참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거짓을 하나 더 찾아내야 되는데, D가 거짓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D가 거짓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D는 진실을 말한다. 이 부분도 뭐가 돼요? 거짓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A와 B는 뭐가 된다? 참이 됩니다. T라고 쓸까? T. 기억처럼 보이네요. T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직원이 아닌 사람을 2명을 골라야 됩니다. 그들이 차례로 제시한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신과 D는 기업의 직원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B와 D는 기업의 직원이 돼요. 그럼 B, D가 들어간 걸 다 빼야죠. 그죠? 그 다음에 A,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는 A가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거 빼면 답이 금방 나와요. 자, 이거를 만약에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직원이 아닌 사람을 고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거짓이 2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짓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좀 눈에 띄는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눈에 띄는 조건은 어디 있어요? A씨가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에서부터 조건을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방법대로 진행을 하겠지만, 만약에 답을 고르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미 1, 2, 3번은 없어져 버려요. 그죠? 그럼 1, 2, 3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이 남는데, A는 직원이 아니다. 얘가 뭐가 돼? 거짓이가 되겠죠? 그럼 이게 거짓이고 D는 진실이면 얘도 거짓이 되고, 맞나요? 이게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번하고 5번 중에서 내가 뭘 고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거를 좀 더 찾아볼 수 있는 게 이런 방법들로 해서 시간을 좀 더 단축을 시켜보자 라는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 문제를 풀 때마다 실질적으로 시험 볼 때는, 그리고 시험 볼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같은 걸 풀 때는 항상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의 긴장을 꼭 하고 계셔야 돼요. 집중력이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37번입니다. 자, 4명의 입주자 A, B, C, D가 다음 조건에 맞춰서 1층부터 4층까지 집에 입주를 하려고 한다. 이때 이 조건을 고려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1층부터 4층까지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만한 일반적인 조건, 주목해야 될 조건, 이게 뭐가 있느냐라고 보니까 C와 D는 바로 위 아래층에 입주한다. 그럼 C와 D니까 C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D가 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조건, B가 2층에 입주하면 A는 3층에 입주하지 않는다. 자, 그럼 얘부터 한번 해볼까요? B가 2층에 입주하면 A는 3층에 입주를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럼 얘를 대우를 한번 써봅시다. A가 3층에 입주하면 B는 2층에 입주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C와 D는 바로 위아래 층에 위치한다고 하니까 여기 C와 D가 고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와 D는 2개의 층만큼 떨어져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A가 되면 여기가 D가 되고요. 여기가 C가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그 C가 꼭대기에 살지 않으면 B는 1층에 입주한다라고 되는데 지금 꼭대기에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D는 B보다 높은 층에 산다. 그럼 요런 케이스가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죠? B가 어디에 들어갔을 때? 2층에 들어갔을 때. 근데 2층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만약 C가 꼭대기층에 살지 않으면 B는 1층에 입주한다고 돼 있으니까 B가 1층에 입주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죠? 자, C가 꼭대기층에 살지 않으면 이라고 돼 있는데 D와 A가 두 개 층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쓸 수 있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D는 B보다 높은 층에 살죠. C가 꼭대기층에 살지 않으면 B는 1층에 입주하죠. A와 D는 두 개 층만큼 떨어져 있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A와 지금 여기서 보시면 A와 D는 두 개 층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두 개 층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누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없죠. 그죠? 그럼 A랑 D랑 뭐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A가 1층에 입주할 경우 C는 4층에 입주한다. 나와 있고요. A는 4층에 입주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C가 3층에 입주하면 A가 B보다 높은 층에 입주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D가 4층에 입주하면은 C는 3층에 입주한다. 바로 밑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거고 D가 4층에 입주하면 B는 3층에 입주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5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간을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푸는 것도 뭐 당연히 스무스하게 풀 수 있어요. 자, 근데 보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A가 1층에 입주할 경우 C는 4층에 입주한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건을 먼저 본 게 아니라 보기를 먼저 본 거야. 자, 1번을 봤어. 자, A가 1층에 입주할 경우 C는 4층에 입주하고 B는 4층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쭉 한번 읽어본 다음에 다시 한번 조건을 보니까 C와 D는 바로 어떻게 돼요? 위층하고 아래층에 입주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5번 보시면 D가 4층에 입주하면 B는 3층에 입주한다. 이건 무조건 틀린 거야, 그러면. 그죠? C와 D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B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다른 부분 볼 것도 없어. 이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죠. 그냥 몇 번이 되는 거예요? 5번이 되는 거야.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경험,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경험은 많이 풀어보지 않으시면, 그죠? 많이 풀어보지 않으시면 이런 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을 푸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시험이 매번 똑같은 문제를 내는 게 아닙니다. 항상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셨을 때 이런 눈이 생기시려면 기존에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항상 뭘 기준으로 시간을 재놓고 푸는 연습, 모의고사 푸는 연습을 꼭 하셔야지, 그런 연습이 쌓이셔야지 이런 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7번에는 5번으로 우리가 고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A에서부터 D까지 4명의 학생이 자신들의 시험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 다음 4명의 사람 중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진실이다. 그럼 한 명이 거짓이란 얘기죠. 거짓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중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내가 꼴등이야. 나는 C보다 성적이 낮아. 나는 B, A보다 성적이 낮아. 내가 1등이야 라고 돼 있어요.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진실이다. 자, 근데 그럼 여기서 모순관계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자, 일단 B를 한번 볼까요? A와 D는 모순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C보다 성적이 낮아. C가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B, A보다 성적이 낮아. 얘네 둘이 뭐예요? 서로 모순관계예요. 그죠? 모순관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은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다음 중 거짓을 말한 사람은 뭡니까? 자, 그럼 나머지는 참이니까요. 1, 2, 3, 4등을 한번 보면 1등, 2등, 3등, 4등에서 내가 1등이야. 내가 꼴등이야. B가 만약에 맞다면 C가 거짓이라면 나는 C보다 성적이 낮아. 나는 C보다 성적이 낮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C가 거짓이라면 B, A보다 성적이 낮대요. A가 4등인데 어떻게 B, A보다 성적이 낮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중 거짓을 말한 사람은 누가 될 수밖에 없다? C가 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구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얘가 거짓이라는 거를
둘 중에 하나가 거시라는 걸 찾았는데 1등과 꼴등이 있어요. 그럼 A가 꼴등인데 A보다 성적이 낮대. 그죠? 그럼 바로 찾아낼 수 있죠.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38번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역시나 뭐가 나왔습니까?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뭐부터 본다? 문제를 먼저 본다. 자, 다음 제시된 사례에 대해서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사례 등장 인물은 모두 한국인이다. 뭐 외국인 내용이 좀 있다라고 유추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가. A씨 만 18세입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B씨의 아버지. 그죠? A씨는 어머니를 일찍 여인 B씨의 아버지에게 혼인 연락 허락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C와 D씨는 혼인을 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1, 2, 3, 4, 5문제 역시 보기 한번 쭉 훑어보시면 보기마다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이 다 다르죠. 자, 그래서 1번 가사례의 주인공 B씨는 미성년자지만 혼인관계가 성립하나요? 그러면은 1번만 보고 혼인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보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뭘 받아야 된다?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뭐 한 거냐? 맞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엔 나사로 갑시다. 주인공 C는 배우자 D씨가 중혼임을 확인하였으므로 혼인관계는 무효입니까? 라고 봤습니다. 자, C와 D씨가 혼인을 했대요. 나 사례를 봤더니. 근데 혼인 이후에 D가 부산에 아이와 부인을 가진 기혼자, 사기꾼이네요. 그죠? 기혼자임을 확인을 했다. 그럼 기혼자임을 확인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보니까 자, 혼인을 무효와 취소가 나와 있어요. 역시. 그죠? 그럼 나의 그 동그라미 2번 보기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거는 무효냐? 혼인이 무효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무효냐 취소냐를 따져야 되는데 자, 취소 사유를 한번 볼까요? 혼인은 각 그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각 호가 뭔지 한번 보니까 810조의 규정을 위반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 중대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사기 또는 강박에서 혼인의 의사 표시를 했을 때나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810조가 뭔지 알아야겠죠. 한 화면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810조를 한번 보시면 중혼의 금지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자, 근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810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된다? 혼인 취소가 됩니다. 그죠? 근데 보기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서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로 바꿔야 돼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다 사례의 주인공 E씨와 F가 혼인 사실을 일본에 주재한다. 다를 봤더니 일본에 거주 중인 E씨와 F씨는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중이다. 외국에서 한 겁니다. 그럼 혼인신고니까 여기 나와 있죠.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그럼 3번도 맞는 거예요. 4번 G씨와 H씨는 미성년인 증인이 연서한 혼인신고를 제출하였으면서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G씨와 H씨는 보니까 누구지? 보니까요. G씨의 친구와 H의 친구네 연서했네요. 그럼 동의가 필요한 혼인을 보니까 부모의 동의를 받고 아니면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고 둘 다 안 되면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보시면 그 라에서 보시면 G씨의 친구와 H의 친구가 연성 혼인신고를 구청에 제출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 케이스는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케이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번은 틀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라고 봤을 때 모두 한국인이라고 돼 있으니까 성인이죠. 성인. 왜냐면 이제 만 21세 만 18세라고 돼 있는데 G씨의 친구 H씨의 친구가 그 연소한 혼인신고를 구청에 제출하였다라고 돼 있으니까 피성년 후견인 동의를 받아서 그 혼인신고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맞게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사례 주인공 I씨는 사기로 인한 개혼이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기. 그죠? 사기 나와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 강박이 뭐냐면 약간 협박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협박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강제로 뭔가를 의사를 본인이 하려고 했었던 의사 표시를 강박으로 어떤 압박으로 인해서 그거에 상관없이 그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원하는 대답을 나오게 되는 케이스 이런 걸 강박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고문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이 강박이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40번 한번 볼게요.
자, 40번을 보시면 자, 이번에 문제를 볼까요? 자, 39번 사례에 등장하는 즉 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그죠? 아버지의 동의를 받은 A씨와 B씨를 한번 보란 얘기예요. 자, 제출해야 되는 서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혼인동의서. 그 다음에 그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 혼인에서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요.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혼인동의서. 둘이 지금 보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 혼인에서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예외한다. 여기죠?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한 경우에는 예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혼인신고 당사자가 외국으로 한국 방식에 의해서 혼인한 경우 외국인의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서, 중국인인 경우 미혼 증명서,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뭐 그건 아니죠. 그죠? 자, 그다음 혼인신고 당사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외국 방식에 의해서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 등본, 국적 증명하는 서면, 신고인이 제출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의 출석인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증분증명서,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우편 제출을 하려면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혼인관계 당사자의 관계,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제출해야 되는 서류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뭡니까? 일단 혼인관계 증명서는 제출을 해야겠죠. 그죠? 혼인관계 증명서는 제출을 해야 되고 성년자 증인 2인이 연수한 혼인신고서. 지금 보시면 A씨가 어머니를 일찍 여인 B씨의 아버지에게 혼인 허락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죠?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허락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분증명서 내야 되는데 이 혼인 동의서가 그죠? 혼인 동의서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예외를 시킨다라고 돼 있으니까 제출해야 되는 서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혼인 동의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번에 비해서 40번은 뭐 금방 잘 찾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찾고 원래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쭉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한번 얘기하죠. 문제를 먼저 봐라. 자, C기업은 워크숍 대행사를 이용을 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C기업의 인원은 20명이랍니다. 워크숍 날짜는 금토래요. C기업은 점심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대행사를 통해서는 두 끼를 해결할 예정이다. 인원의 절반은 자체적으로 워크숍에 가고 나머지 절반이 교통수단을 이용을 한다. 교통수단 이동한대요. 10명이죠. 10명. C기업이 워크숍 대행하는데 지불해야 될 비용은 얼마입니까? 라고 봤더니 이제 위에 조건을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 조건을 보는 겁니다. 조건을 보니까 20명이기 때문에 평일하고 주말 중에서 얼마를 선택을 할 것인가 30만 원짜리가 있고 40만 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12월 30에서 31일이에요. 그럼 뭐예요? 성수기죠. 그죠? 성수기입니다. 성수기. 그리고 20인이기 때문에 21만 원과 27만 원 중에서 27만 원을 고르시면 되고 교통수단을 대여할 경우에는 5천 원을 1인당으로 내야 됩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5만 원이 추가가 되겠네요. 5만 원. 거기다 27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보시면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끼당 기본 요금에서 5%를 할인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 금액에서 5%를 빼면 돼요. 그러면은 32만 원인데 총 금액은 10%는 얼마예요? 32,000원이죠? 5%는 16,000원이죠? 그런 부분들을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금액,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절반의 교통수단 이동하고, 그죠? 32만 원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돼 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확인을 했을 때요. 정답을 뭐 할 수 있다? 고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할인하는 부분을 지금 체킹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 할인하는 부분이 한 끼당 기본요금에서 5% 할인이 들어가는 형태잖아요. 그죠? 식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되는 겁니다. 기본요금. 기본요금의 의미를 또 확실히 또 만약에 그 기본요금의 의미가 그 표에서 여기 나와 있는 표에서 뭔가 다른 의미로 또 그 정의가 돼 있으면 그 정의돼 있는 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정의돼 있는 대로 따라가셔야 되고 그게 안 돼 있으면 뭐 총 금액을 기본요금으로 잡는지 아니면 해결하는 거를 아니면 그러니까 기본요금이 있고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더 들어간 걸 다 합쳐서 기본요금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그 추가되지 않은 그냥 반값만 기본요금으로 계산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도 되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뭐 해줘야 되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좀 잘 하시면서 해석을 해야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찾아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기업 인원이 몇 명이었다? 20명. 20명이었고 12월 30일부터 31일이었기 때문에 성수기입니다. 성수기였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두 끼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요금에서 한 끼당 5% 할인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인원의 절반은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가고 절반이 교통수단을 이용을 한다고 돼 있으니까, 교통수단 이용을 하려면 10명이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게 되고 5만 원이 어떻게 된다? 추가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뭐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해서 정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42번 봅시다. 자, 워크숍 대행 비용 규정과 다음의 환불 규정을 참고를 했을 때 55인이 그 5월 4일에서부터 5일까지 대행사의 교통을 포함한 워크숍 대행을 맡기려고 했던 D 기업이 4월 26일에 환불을 했을 때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라는 얘기예요. 자,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번 볼까요? 자, 55인입니다. 50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목금입니다. 5월 4일. 5월 달을 지금 보면 성수기는 아니군요. 그죠? 성수기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월 26일 날 환불을 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5월 4일이 예약이었는데, 시작이었는데 4월 26일에 환불을 했어요. 그죠? 그럼 대략 한 10일 좀 넘게 돼 있는 상태죠. 10일 좀 넘게. 자,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에 찾아봤더니 얼마의 금액이 되겠느냐라고 보니까 50인 이상이니까 평일에 56만 원이 된 거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교통을 포함한이라고 돼 있습니다. 교통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으면 55인이니까 27만 5천 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56만 원에, 자, 밑으로 좀 올려보면 56만 원에 27만 5천 원이 되나요? 28만 원 정도 되겠군요. 55명이었군요. 죄송합니다. 55명이었고 여기서 27만 5천 원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10일 전에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 환불입니까? 라고 보니까 지금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25%가 환불이 됩니다. 그죠? 25%가 환불이 되고, 그럼 25%를 환불을 시켰을 때, 그죠? 25% 환불을 시켰을 때, 그러면 4분의 1을 환불을 해주면 되는 건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50인 이상의 대행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환불 규정보다 5%를 덜 환불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5%가 아니라 몇 프로예요? 20%예요. 그죠? 20%를 환불하는 거니까 이 금액의 얼마를 20%를 환불하면 되죠. 대략 얼마인가요? 82만 원 정도 되죠. 그죠? 82만 원. 82만 원, 80만 원에 그 5분의 1은 어느 정도가 될 거냐면 16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 금액보다 많은 5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3번을 보겠습니다. 자, 43번을 보시면 다음 표는 기관별 공무원 직장 협의회 및 가입자 수를 나타낸 것이며 정보는 각 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중 A, B, C, D, E에 들어갈 기관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고요. 역시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봤더니 길죠. 길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밑으로 보냅니다. 자, 밑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네요. 자, 보시면 자, 가에서부터 막까지가 있어요. 2009년 지방교육청과 헌법기관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전체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좀 체킹을 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09년 지방교육청과 헌법기관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년 대비 2009년 전년 대비 감소한 부분을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보시면 누구랑 누구 중에 하나 보시면은 A, B, C, D, E 중에서 A와 E가 감소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찾으셔야 되는 건 문제를 풀 땐
A와 E가 헌법기관, 지방교육청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1번은 탈락이에요. 헌법 아니면 지방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전체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공무원 기관이라고 돼 있고 그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그럼 공무원 직장에 비해서 중앙행정기관이 어디가 되겠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어디가 되겠어요? 기관이죠. 기관이 매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어디냐라고 하니까 B죠. B.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B가 된다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탈락이냐? 여기 탈락이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2006년 대비 2010년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기관은 광역자치단체이다. 광역자치단체라는 부분은 2006년 대비 2010년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대비. 대비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A 대비 B. 그럼 기준이 A예요. 그래서 A가 분모로 들어가셔야 돼요. A 대비 B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알겠죠? 실질적으로 2006년 대비 2010년이라고 돼 있으면 가입자 수니까 2006년에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이 대비했어요. 그죠? 감소했다. 대비를 했더니. 근데 만약에 이걸 계산을 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러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바로 어디로 넘어가요? 4번으로 넘어가요. 기간별 공무원 직장 협의회 수 대비 가입자 수 비율이 가장 작은 기관은 지방교육청이다. 2010년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직장 협의회 수 대비라고 했으니까 얘가 분모예요. 얘가 뭐야? 분자입니다. 그럼 2010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2010년을 쭉 한번 훑어보니까 이게 가장 어떻게 작은 기관이 지방교육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지방교육청이 어디일 것이냐라고 보니까 2를 한번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2010년이 3분의 47이니까 대략 얼마예요? 15 좀 더 되네요. 그럼 나머지 위에 거는 15가 다 넘죠? 그럼 뭐 2가 바로 나오죠. 그죠?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남는 거는 이거랑 이거죠. 근데 광역자치단체를 우리가 찾았으니까 몇 번으로? 2번으로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43번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자, 44번. H기업 실장은 이번 우리 기업의 전략 사업으로 드론 부품 납입점을 직접 운영해 보자라고 말하며 드론이 많이 소비되고 있는 도시의 판매점을 확충하자. 많이 소비되고 있는 도시. 안건을 제시했다. 팀원들은 다음 도시를 어떻게 추천을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드론이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도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110만 명인데 다행스럽게도 여기가 얼마예요? 10,000명당이죠? 여기는 얼마나 곱하면 됩니까? 110을 곱하시면 되고 여기도 77을 곱하시면 되고 여기도 55를 곱하시면 되고 여기도 42군요. 42를 곱하시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대충 이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을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얘네들은 거의 100 곱하기 100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거의 22,000 뭐 이렇게 나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팔리는 걸로 봤을 때는 여기는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7에다가 130을 곱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910이죠. 70에다가 130은 9,100이에요. 그럼 얘는 안 넘어요. 많이 안 넘습니다. 많이 안 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기를 쭉 한번 훑어보시면 5번 볼까요? B 도시는 인구수가 두 번째이지만 추천 순위에서 가장 밀린다. 자, 어떻게 추천해야 되냐? 5번이 맞겠죠. 그죠? 뭐 이런 것처럼 인구가 많은 거는 뭐 이런 거 보고 그냥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그죠?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지금 1, 2, 3, 4, 5번 중에서 5번을 봤을 때 인구수는 두 번째로 많아요. 근데 드론 수는 많이 팔리지는 않고 있죠. 나머지 4개에 비해서.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